안녕하세요. 저는 이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30년 넘게 성실 약국을 지키고 있는 아내 이선영입니다. 제 나이 56, 남편은 동갑내기 은행원 김민주 씨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이제는 모두 결혼시켜 내보내고 저희 부부 둘이서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국의 문을 열고 동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제 일상은 강물처럼 평온했지요. 제게 약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아버님의 유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님 역시 이 자리에서 평생을 약사로 사셨고 그 고집과 성실함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입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인 것은 지난 가을 유난히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국에 사시던 시아버지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시삼촌뻘 되는 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얼굴 한 번 제대로 뵌 적 없는 먼 친척이었기에 저희는 멀리서나마 조용히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며 큰 사업을 하셨던 그 시삼촌께서 당신의 형님인 저희 시아버님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굴러들어온 복덩이에 온 가족이 어리둥절했지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시던 시부모님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낡은 금고에서 통장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통장에는 5억 원이라는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건 내 돈이다. 민준이 앞으로 주면 저 애 아비처럼 사업한다고 다 날려먹을지 누가 알겠니?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내가 똑똑하니 이 돈을 잘 지키고 불려주렴. 이건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증여금이다.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저를 믿어주시는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남편 민준 씨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 관리는 꼼꼼한 제게 맡기는 편이었고 어머니의 결정에 토를 다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이들 집 사줄 때 보태주거나 노후 자금으로 소중히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했고 저는 약국을 지켰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현실감 없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던 제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 돈 말이야 어머니가 주신 돈. 응, 왜요? 아니 그냥. 동생 민호,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든 거 당신도 알지.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민호는 몇 년 전부터 의류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 쳤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하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사과 껍질을 길게 돌려 깎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죠. 안 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 깜냥에 맞게 살아야지. 제 차가운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층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데. 딱 1억만 어떻게 안 될까? 당신한테 온 돈이니 당신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멈칫했습니다. 가족. 그 말이 왜 그날따라 그토록 비수처럼 들렸을까요? 시동생이 힘들 때마다 저희가 도와준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약국 수입에서 떼어준 그 돈들은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님이 저를 믿고 맡기신 그 돈에까지 손을 대자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돈은 그런 데 쓸 돈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주신 돈이라고요. 민호 씨 사업 자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라고 주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동생을 밑빠진 독이라고 할 수 있어? 심한 건 당신이죠. 어떻게 그 돈을 쓸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고 나중에 애들 줄 돈이에요. 당신 동생 빚 갚아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소리쳤고 저는 그가 너무 철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싸늘한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저 흔한 부부 싸움일 뿐이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약국 문을 막 닫으려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호가 굳은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법이 없던 분들이라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약국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대뜸 본론부터 꺼내셨습니다. 선영아,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제게 통장을 쥐어주시며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말하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옆에 선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지요. 내 서방한테 얘기 들었다. 민호 사업 자금 못 내주겠다며. 어머니, 그 돈은 됐다. 변명은 듣기 싫다.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왜 줬겠니? 우리 가족 힘들 때 서로 도우라고 준 거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민호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걸 모른 척 하겠다. 이게 맏며느리로서 할 도리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믿는다며 제 이름으로 증여까지 해주신 분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돈을 훔치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민호 씨 사업 자금이 아니라 분명 저한테. 시끄럽다. 어디서 말대꾸야. 너 솔직히 말해봐. 그 돈으로 딴 생각 품고 있는 거지. 내 친정으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너 혼자 딴 주머니 차려는 속셈 아니냐고. 딴 주머니라는 말에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시부모님께 한 번도 허투루 한 적 없었습니다. 명절이며 생신이며 늘 먼저 챙겼고 용돈 한 번 걸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돈 때문에 제가 그런 파렴치한 며느리로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시동생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형이 형수님 약국 차릴 때 얼마나 애썼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그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닌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외면하시면 배신이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국을 물려받을 때 남편이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부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대출금은 제가 약국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해 10년 전에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빌미로 저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빚은 제가 다 갚았어요, 도련님. 그리고 이 약국은 아버님께 물려받은 제 재산이고요. 제가 이룬 걸 왜 당신들 마음대로 희생해야 하죠? 제 반박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돈 몇 푼 손에 쥐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좋아.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민준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테니 너는 이 집안에서 나갈 준비나 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평생을 바친 가정을 버리라고 협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인자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만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어머니와 동생을 말려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사실 내가 당신 몰래 모아둔 우리 적금을 깨서 민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 뭐라고요? 그 녀석이 이번만 넘기면 정말 대박이 난다고, 원금의 2배로 갚겠다고 사정을 하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그 사업마저 망해버린 거야. 이자도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나서신 거야. 그 1억 원이 있어야 내 돈 3천만 원도 받고 민호 빚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을 빼돌려 동생의 사업 미천으로 대주었다는 사실보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저를 압박하는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도 시동생의 뻔뻔함도 결국은 남편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인간이에요. 나를 기만하고 당신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나를 협박한 거잖아요. 결국 당신 돈 찾으려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함께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여기서 이혼당하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우리 그냥 1억 주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응. 남편의 비굴한 모습에 마지막 남았던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당하고
돈도 잃게 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과 더는 할 얘기 없어요. 이혼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요. 당신이 내 돈 빼돌린 증거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이 부당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교직에 계시며 강직하게 살아오신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일 저녁 시댁 식구들 모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거라.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 맞은편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김서방.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증여하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 돈은 이제 내 딸 선영이의 것입니다. 사부인께서도 선영이를 믿고 주신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거두고 자식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십니까? 돈이 사람보다 중합니까? 아버지의 나지막하지만 서리빨 같은 꾸짖음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한 가정의 가장일세. 아내와 상의도 없이 공동의 재산을 빼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야. 더 큰 잘못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내를 기만하고 온 가족을 동원해 아내를 압박한 것일세. 그것은 남편으로서, 사내로서 가장 비겁한 행동이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시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젊은 나이에 실패를 겪을 수도 있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틀렸어. 형과 형수에게 짐을 지우고 가정을 흔들면서까지 재기하려는 것은 욕심일세. 아버지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결정적인 한 수를 두셨습니다. 내가 민호 군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네. 단 여기 있는 모두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을 받고 공증까지 설 것이야. 상환 계획서도 직접 작성해서 가져오게. 이 돈은 사돈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이자 두 젊은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지 거저 주는 돈이 아닐세. 그리고 김서방, 자네가 아내 몰래 빌려준 3천만 원은 이 1억에서 제하고 민호 군이 자네에게 직접 갚도록 하게. 부부 사이의 돈은 깨끗해야 하니까. 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주되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우는 아버지의 지혜 앞에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발길은 뚝 끊겼지요. 아직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제 삶의 터전에서 저는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